개인 간 중고차 거래가 급증하면서 매매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차량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지난달 얼바인 지역의 한 식당을 급습한 권총 강도 용의자가 전직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도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갤러리가 젊은 층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타운에서 슈퍼볼 행사가 열릴 만큼 한인 사회도 문화 영향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총 91개국이 참가해 17일간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도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는 깜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새차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중고차를 찾는 한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개인 간 중고차 거래도 급증하면서 매매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꼭 확인하고 사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첫 소식 전영훈 기자입니다. 개인과 직접 거래해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전당포에 저당 잡힌 자동차였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중고차 매매 사기 유형입니다. 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타이틀, 흔히 핑크슬립을 2번 발급받아 이중으로 판매하는 수법입니다. 첫 번째 거를 잊어버렸다고 하고 DMV에다가 신청을 해서 두플리케이션을 받은 다음에 폰샵이나 이런 데다 통해가지고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세컨 두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그 차를 판매하시는 분도 봤어요. 주행거리를 되돌려 비싸게 판매하는 사기 수법도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새 차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중고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매매 사기가 늘고 있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이 직접 중고차를 거래할 때 특히 주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행료를 조금 낸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그 대행업소를 통해서 이 차가 진짜 그 사람의 그 실질적인 오너인지 그 근처 리퓨얼샵에 가서 한번 그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고.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최근 중고차는 물론 신차 거래에도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ou should get a vehicle history report. And you can do that at ftc.gov/used cars. That report will tell you ownership history, whether the car was in any accidents. 딜러를 통해 자동차 융자를 받을 경우에도 이자율을 다시 확인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필 것을 조언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지난달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지역의 한 식당을 급습한 권총 강도 용의자 중엔 전직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무장강도가 식당에 들어와 직원에게 권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도도 권총을 들고 종업원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어바인시에 위치한 한인 바베큐 식당에 침입한 2인조 무장강도입니다. 어바인 경찰은 지난 19일 한인 운영 바베큐 식당에 침입한 무장강도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한 용의자 1명은 해당 식당의 전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 2명은 강도와 납치 그리고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라고 경찰은 강조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달 한인 식당에 침입해 종업원들을 화장실에 감금한 뒤 직원들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건 당시 금고와 계산대에는 현금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바인 경찰은 다른 지역 경찰과 공조 수사해 몬테레이 파악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친구와 마요네즈 때문에 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이오와주 해리슨 카운티 법원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올해 29살의 크리스토퍼 얼베처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얼베처는 지난 2020년 12월 동네 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친구의 음식에 마요네즈를 뿌렸습니다. 친구가 이 일로 화를 내자 둘은 주먹 다짐까지 벌였고 격분한 얼베처가 자신의 픽업 트럭으로 친구를 들이받은 겁니다.
법원은 얼배차가 쓰러진 친구를 2차례나 짓밟고 지나가는 등 잔인한 행동을 했다며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의 가솔린 가격이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LA 지역의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달러 72센트로 지난주에 비해 5센트 더 올랐습니다. 오렌지와 벤츄라 카운티 지역의 가솔린 값도 갤런당 4달러 70센트로 불과 일주일 만에 1센트 또 상승했습니다. 미 자동차협회 AAA는 국제유가가 오른 데다 한층 가격이 비싼 여름용 혼합 가솔린으로 전환이 시작돼 가솔린 가격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이 없어 고통받던 한인은 2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싸움이 오랜 기간 계속돼 왔는데 법안이 오늘 처음으로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용 기자입니다.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받지 못해 고통받던 한인 입양인들. 항상 추방의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19,000여 명의 한인 입양인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이 발의한 입양인 시민권법이 미국 경쟁력 법안에 함께 포함돼 하원 관문을 넘은 겁니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지난해 3월 민주당 스미스 의원과 공화당 존 커티스 의원 등 60여 명의 하원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미국에 입양됐는데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취직도 못하는 입양인을 구제하는 내용으로 전체 대상이 4만 9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잘 몰랐거나 이혼 등을 겪으면서 시민권 없이 살아가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 경쟁력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지난해 2월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상하원의 조율이 무난히 이뤄질 경우 입양인 시민권법은 상원도 통과하게 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도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1월 고용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46만 7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보다 4배 가까운 증가폭입니다.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강한 고용시장과 임금 상승 압력이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연준의 통화 긴축을 서두르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아마존의 주가 폭등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06% 내린 35,089.1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2%와 1.58%씩 상승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14%나 급등한 아마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고용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국채금리가 급등하기도 했지만 시장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갤러리가 젊은 층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타운에서 슈퍼볼 행사가 열릴 만큼 한인 사회도 문화 영향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슈퍼볼을 앞두고 LA 한인타운에서 공식 행사가 개최됩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이케일 갤러리에서 오는 10일 슈퍼볼 행사인 아트 앤 더 볼이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예술과 스포츠를 융합한 컨셉트로 유명 작가와 스포츠 스타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기생충에서 다송이 그림 자상화로 유명해진 지비지 작가 작품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People outside the Korean community know that we have this great venue, give exposure to not only the Korean gallery but also to Korean artists because Korean. LA 한국문화원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준비됐습니다. 전통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등 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는 한복과 실물 한복인 여름용 옥사도포와 겨울용 생초도포 원형을 전시하여 미디어와 함께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나 예이츠 교수의 판소리 교실을 문화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합니다. 영어 자막과 함께 오는 2월 9일부터 오후 판소리 시리즈가 시작합니다. 판소리의 생소한 이국분들한테도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국악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을 위한 문화공간 웨스턴파크가 오픈했습니다. 취미생활을 갖고 문화생활을 항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환영이고 같이 저희들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웨스턴파크는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모델과 와인 클래스 그리고 기타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정확하게 프로로 갈 수 있는 그런 워킹이라든지 모든 것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갤러리가 젊은 층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올림픽은 국제 외교 판도가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개막을 앞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났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오늘 오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 인사를 직접 만나는 것을 피해왔는데 2년여 만에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겁니다. 두 정상은 당초 오찬을 겸해 회담을 할 예정이었지만 푸틴 대통령이 예정보다 늦게 베이징에 도착하면서 일정을 단축해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에선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의 확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불참하는 북한은 대신 김정은 총비서 명의로 축전을 보내 이번 동계올림픽이 중국이 이룩한 또 하나의 커다란 승리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에 참석했던 90여 명에 비하면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회식에 참석하고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임원 자격으로 직접 성화 봉송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열리는 개회식에선 시진핑 주석이 직접 개회 선언을 할 예정인데 중국은 올림픽을 통해 방역 역량과 체제의 우수성을 과시한다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엔 로봇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로봇 올림픽의 원장 정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이징 시내 메인 미디어 센터 구내식당입니다. 천장에서 로봇이 수상한 물건을 내려보내는데 바로 이 자리 사람이 주문한 음식이 담겨 있습니다. 음식을 내려놓자 로봇은 바로 천장으로 복귀합니다. 주방에서도 모든 요리를 로봇이 만들어냅니다. 재료를 볶음용 팬에 투하한 뒤 열심히 돌린 후 접시에 내려놓습니다. 이쪽 로봇은 햄버거를 만듭니다. 직접 재료를 쌓아 올린 뒤 포장까지 합니다. 따끈따끈한 덮밥도 로봇의 솜씨입니다. 요리가 끝나면 로봇은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을 천장으로 올려보내 인공지능 시스템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 손님에게 전달합니다. 올림픽 현장에선 로봇과의 공존이 이미 일상이 돼버렸고 이 기계가 운용되는 데 필요한 사람은 단 2명. 한 명은 음식 쪽을 관리하고 다른 한 명은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이 칵테일 바의 주인공도 로봇입니다. 가운데서 열심히 쉐이커를 흔들고 있죠. 제조가 끝나면 마무리만 사람이 합니다. 오렌지를 올려 손님에게 전달하는 거죠. 아이스크림까지 인간에게 직접 건네는 베이징 올림픽의 주방 로봇들. 이 레스토랑에는 10종류가 넘는 로봇이 있으며 할랄부터 채식, 중국 음식까지 자유자재로 만들어냅니다. 요리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코로나 확산 속에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방역은 물론 성화 봉송에도 로봇을 이용해 올림픽 사상 최초로 물속에서 불을 전달하는 모습을 연출해 화제가 됐습니다. 인간과 로봇의 협력으로 선수와 관계자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올림픽이 되길 바랍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오는 10일 3자 회담을 열고 대북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그리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오는 1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킨 뒤 이 3국 고위 당국자가 대면 협의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 하자 한국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어제 첫 회의를 가졌는데 TF는 일본이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강제 노역 사실을 알리겠다고 약속한 것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와 문체부 등 10개 부처 및 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사도광산 대응 TF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8일 출범 소식을 알린 데 이어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단장을 맡은 이상화 공공외교대사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면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F 측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해 7월 일본의 구남도 등 근대문화유산과 관련해 강력한 결정을 내린 상태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강제노역 사실을 설명하겠다는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것부터 이행하라는 취지입니다. TF는 강제노역 역사를 외면한 채 등재를 추진하는 건 세계유산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걸 강조하는 등 전방위적인 교섭과 홍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등재를 위해선 서류 심사에 이어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이코모스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건 내년 5월쯤. 한일 양측 모두 범정부 차원의 TF를 가동한 만큼 세계유산 등재를 원하는 일본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 외교당국 간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도울사가 자사의 샐러드 믹스 제품을 리콜 조치했습니다. 리스테리아균 감염으로 2명이 숨졌기 때문입니다. 주요한 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샌마누엘 카지노를 신축 확장해 새로 오픈한 야마바 리조트가 설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펼칩니다. 야마바 리조트는 호랑이의 해를 축하하기 위해 건물 전체를 설날 분위기로 장식하고 조화와 행운을 상징하는 다양한 분재와 용맹의 상징인 호랑이 테마 전시물을 선보입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클럽 세나로 회원들에게는 20만 달러 상당의 경품 추첨 행사도 진행합니다. 흉기를 든 강도에 맞서 여성을 도와준 한인들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남편은 아내의 사연을 SNS에 올리며 아내를 도와준 한인 남성들의 연락을 당부했습니다. 남편은 지난 2일 밤 8시쯤 괴나파크비치 블루버드와 멜번 애비뉴 인근 주유소에서 아내가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던 중 한 남성이 흉기로 위협하며 차키를 내놓으라고 위협했으며 한인 3명이 광경을 목격하고 달려와 아내를 도와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브루클린에서 발생했던 한인 델리업주 폭행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70경찰서는 용의자인 흑인 남성을 체포해 폭행죄로 구금했으며 곧 브루클린 검찰청으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지난달 29일 한인이 운영하는 델리업소에 들어가 물건값 계산을 거부하며 업주인 이모 씨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리스테리아균 감염으로 리콜됐던 돌사의 샐러드 믹스 제품으로 인해 2명이 숨졌습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지난 12월과 1월에 리콜했던 돌사의 시저 샐러드와 가든 샐러드, 믹스그린 샐러드 등을 먹고 2명이 리스테리아균 감염으로 숨졌다며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레드우드 시티 101번 하이웨이의 익스프레스 레인이 오는 11일 오픈합니다. 산마테오 교통국은 익스프레스 레인을 운행하는 차량은 패스트트릭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SBS 인터내셔널이 웹사이트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로컬 뉴스와 한인사회와 함께한 골프대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랄라 sbs.com에 접속하셔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